교회의 존립과 재성장 AD 376년부터 754년 1. 고대 교회의 성장에 대한 요약. 교회사는 장거리 여행과 같다. 교회사는 오늘날까지 벌써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다. 우리는 지난 6과까지 벌써 500년 정도의 장거리 여행을 달려왔다. 우리는 지난 초기 500년의 여행 중에 3번의 커다란 전환점을 지났다. 처음 전환점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가 원래의 본부이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건으로서 그 이후 교회는 북쪽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교회가 바울의 인도하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이방 세계를 향해 나아간 사건이다. 세 번째 전환점은 교회가 약 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이기고 313년에 발표된 밀라노 칙령과 함께 이교도를 향해 승리를 얻은 사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인 스페인까지 승승장구하며 전진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이른 셈이다. 우리는 여러 지역을 여행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갈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등을 다녔다. 또한 여러 도시들도 방문하였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카이사레아, 안디옥, 서머나, 니케아,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로마, 밀라노, 베들레헴, 리옹,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테가스테, 그리고 히포이다. 우리는 신학교에도 가봤고 광야와 동굴과 수도승들이 작은 방들과 지하 감옥과 맹수가 있는 원형 경기장과 카타콤과 교회들과 황제의 궁전에도 가보았다. 우리는 대단히 다양한 광경들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2. 로마가 대제국의 중심이 되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교회는 거의 같은 시대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서방의 로마 제국은 붕괴하기 시작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계속 전진한다. 하지만 서방 로마 제국의 붕괴는 교회 역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교회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사의 새로운 국면을 다루기 전에 서방 로마 제국의 발전부터 붕괴까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마 도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쪽 섬,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전역에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로마 군단은 동쪽으로 향하더니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지경의 많은 영역을 정복하였다. 그 후 로마는 갈리아, 현재 프랑스, 현재의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브리튼 섬을 정복하였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뷰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경을 차지하였다. 로마 제국은 대서양의 서쪽과 사하라 사막의 남쪽으로부터는 안전하였다. 유프라테스의 동쪽에는 파르티아, 북부 이란 지방에 있었던 옛나라 파티아와 페르시아가 있었다. 그들은 종종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였으나 로마 군단은 늘 그들을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부 경계선은 사정이 매우 달랐다. 3.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침략. 라인강 동쪽과 다뷰강 북쪽으로 게르만 부족들이 있었다. 게르만 부족 뒤로는 몽골인 훈족이 있었다. 흉노족이라고도 불린다. 훈족은 게르만족을 위협하며 밀어내고 있었다. 게르만족은 야만인들이었지만 훈족은 더욱 야만스러웠다.
혼족 사람들은 보기에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나웠고 큰 무리를 지어 거칠게 말을 몰고 다녔다. 게르만족 중에 서고트족은 무시무시한 혼족을 견딜 수 없어서 서기 376년에 다뷰강의 하류 쪽을 건너 로마 제국을 침입하여 들어왔다. 그리고 그 후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자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오도 아케르에 의해 제거되었다. 오도 아케르 434년부터 493년 서방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의 용병 대장, 이탈리아에서의 최초의 이민의 왕. 이처럼 서고트족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온 첫 번째 야만 민족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고트족이 로마 제국 영토를 침입하였다. 이에 로마 제국의 동쪽 황제였던 발렌스는 서기 378년에 아드리아노플 도시 근처에서 동고트족과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로마 군사는 완전하게 패배하여 전멸당하였고 발렌스 황제는 살해되었다. 이에 그의 계승자로 테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된다. 유능한 정치가이며 장군이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고르트족을 굴복시킨다. 이에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은 동방 로마 제국 및 비잔틴 제국으로 계속 존립할 수 있었다. 한편 고트족은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패배하자 다른 게르만족과 함께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을 공격하게 된다. 로마 제국은 심각하게 부패하여 있었지만 아직은 여전히 덩치가 컸고 또한 정치를 치를 힘도 있었다. 따라서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는 약 100년이 걸렸다. 이는 서고트족이 376년에 다뷰강을 건넌 후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인 서기 476년 사건이다. 그 해에 서방 로마 제국은 완전하게 몰락하고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을 정복하여 차지하였다. 이처럼 서방에서의 로마 제국은 약 10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비참을 겪어야 했다. 바로 이 어두운 기간 암브로시우스, 제롬, 어거스틴이 생존하였었다. 야만족들은 때를 지어 다니며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여인들과 처녀들, 감독들, 사제들을 능욕하고 살해하였다. 교회들은 파괴되었고 교회 제단은 마구간이 되었다. 성자들의 유물들은 파헤쳐졌고 수도원들은 폐허가 되었다. 강은 피로 물들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남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4. 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는 서기 410년 알라리크가 이끄는 고르토족에 의해 침략을 당하였다. 야만족들은 6일 동안 밤낮으로 도시를 약탈하였다. 어느새 로마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황제의 궁과 귀족들의 저택은 벌거벗긴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가의 고급 가구들, 값진 그릇과 보석들, 비단, 발렛으로 만들어진 옷들과 커튼,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품 등이 박살났다. 온 세상을 누락질하던 도시가 이제 약탈을 당하였다. 세상의 음녀에게 임한 끔찍한 재앙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제롬은 베들레헴 근처 동굴 속에 거하며 에스겔 예언서 주해를 쓰고 있었는데 로마가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움과 경악에 빠졌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코앞에 임하였다고 믿었다. 그는 온 세상이 신속하게 파멸되고 있구나. 로마 제국의 영광이었던 도시 로마는 온통 불바다가 되었구나. 신성하게
여겨왔던 교회 건물들은 잿더미가 되었구나. 하늘의 처녀들은 사로잡혀 모욕을 당한 뒤에 살해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일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는 에스겔 주에서 30부분에서 온 세상을 이기고 세워진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망국의 의미가 어떻게 열방의 무덤이 되었다는 말인가? 라고 탄식하였다. 로마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방인들은 고대 신들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고대 신들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재앙이 임하였다고 탓하였다. 어거스틴은 침략을 받은 로마 제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기독교의 탁월한 변증서이며 그의 위대한 작품인 하나님의 도성을 썼다. 고르트족의 침략 이후 반달족이 또다시 로마를 약탈하였다. 반달족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후 서기 455년에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를 차지하였다. 한편 모든 게르만족에게 압력을 가해왔던 훈족은 샬롱 전쟁에서 로마군에 패배하였다. 이에 훈족의 왕이던 아틸라는 로마로 향하였으나 레오 1세의 중재로 로마 도시는 구출되었다. 결국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의 서방 전체를 다 정복하였다. 즉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갈리아, 네덜란드, 브리튼을 차지하였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살아남았다. 야만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로마의 감독을 존경하였다. 황제는 야만족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백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로마 감독은 야만족들과 타협하여 백성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이제 전쟁으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자 제국의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교회는 제국을 무너뜨린 야만족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그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었다. 5. 백성들이 흩어짐.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을 침략하여 결국 476년에 로마를 정복하였다. 이로써 고대 역사는 야만족들에 의해 마무리되고 중세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중세시대는 476년부터 시작하여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던 1453년까지 약 1000년간 지속된다. 이제 중세 교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지역에서 어떤 부족들이 살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제국의 동방 지역부터 살펴보자. 이곳 지역은 야만족들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았다. 동방 지역은 발칸 반도,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를 말한다. 동방 지역은 동방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다. 동방 제국 내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황제들과 시민 대다수는 적어도 그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동방 제국의 시민들은 예술과 사상에 있어서 대단히 발전하였다.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교도 그리스인으로 있을 때 많은 놀라운 책들을 썼다. 물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많은 귀한 책들을 썼다. 이 모든 문명의 보고는 중세 시대를 통해 동방 제국 내에 특히 콘스탄티노플에 보존되었다. 이제 로마 서방 제국이었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살펴보자. 제일 먼저 이탈리아가 있다. 이탈리아는 원래 대단히 많은 서로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로마가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한 후에 그곳 주민들은 로마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배워서 사용하였다. 결국 이탈리아 주민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야만족들이 침략 이후에 동고트족이 이탈리아에 들어와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고트족들, 즉 서고트족과 동고트족은 로마 제국을 침략하기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이 되었다. 이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고딕어로 번역한 감독 울필라스의 전도와 가르침 덕분이다. 울필라스. 갈레아의 남부 지역과 스페인 북부의 반 정도는 서고트족이 차지하였다. 그들 역시 이탈리아에 자리잡은 동고트족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로마 제국을 침략한 부족 가운데 고르트족뿐만 아니라 다른 게르만족도 있었다. 부르군트족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갈리아 동쪽에 자리잡았다. 남스페인과 북아프리카를 정복한 반달족 역시 기독교인들이었다. 하지만 고트족과 부르군트족과 반달족은 아리우스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었다. 북부 갈리아와 브리튼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프랑크족이 북부 갈리아, 벨기에, 남부 네덜란드를 차지하였고 네덜란드의 북부 지방에는 프리지안족이 살았고 섹슨족은 네덜란디아의 동부 지역에 자리잡았다. 브리튼을 정복한 앵글로색슨족은 전부 다 이교도였다.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살았던 민족들이 있다. 켈트족은 아일랜드에, 스칸디나비아족은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자리잡은 땅에 살고 있었다. 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라인강의 동쪽 및 현재 러시아 땅에 살고 있었다. 이 모든 방대한 지역에 펼쳐져 살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이교도였다. 6.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과제. 중세 시대가 시작될 때의 교회는 고대 교회의 양상과 크게 달랐다. 교회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달랐다. 초기 교회는 매우 작고 연약했지만 바울과 여러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다. 로마 정부는 제국 전체를 다스리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였고 도로는 잘 닦아져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하는 데 편리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서서히 부패하였다. 반면 교회 감독들의 지도 아래 교회는 조직화되고 크게 성장하며 강력해졌다. 또한 거짓 교훈들을 대항하여 바른 교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로마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수많은 야만족 왕국들이 들어섰다. 이 왕국들 중에 이교도 왕국들도 있었다. 가령 갈리아의 프랑크족과 브리튼의 앵글로색슨족 등이 있다. 로마 제국의 영토 밖에 거하던 부족들 역시 이교도였다. 그들은 거칠고 무식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처럼 맹렬했고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교육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들에게는 도로도 없었다. 이제 교회는 초기 때처럼 또다시 이교 세계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상황이 달랐다. 이번에 복음을 전달받게 될 야만족들은 무식할 뿐이었다. 교회는 중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 과제는 새로운 나라들을 기독교화하고 또한 교육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 과제를 이룬 과정이 중세 시대의 1000년 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야만족이 로마 제국을 침략한 후 약 500년 동안, 즉 서기 1000년이 될 때까지 유럽의 모든 새로운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는 서기 1500년경에 각 나라마다
지난 500년 동안 전수받은 중세 문명의 토대 위에 나름대로 문화를 개발하였다. 7. 고대 문화가 보존되다. 야만족들은 무식하였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어리석음은 교육되지 않지만 무지는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만족들은 완벽하게 무지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와 신화가 있었다. 법도 있었고 통치 체제도 있었다.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 군사들을 이길 정도로 전쟁 기술도 익혀서 알고 있었다. 노래와 이야기를 만들어 취미 생활도 했다. 그러나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즉 그들의 무지는 책에 대한 무지였다. 야만족들이 제국을 침략할 때 많은 책들을 파괴하였지만 다 없앤 것은 아니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셀 수 없이 살해되었지만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책을 써서 고대 세계에 배웠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중세시대에 물려줄 수 있었다. 특히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수도승들이었다. 수도승들 중에는 교육을 잘 받아서 읽고 쓸 줄 아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당시 아직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책들을 썼다. 사람들이 손으로 써서 남긴 글들은 쉽게 낡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손으로 써서 복사판을 만들어야 했다. 이 일을 바로 수도승들이 수도실에 앉아서 했던 것이다. 그들이 직접 손으로 과거의 글들을 복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문명화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값진 기여를 하였다.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을 침략한 이후로 약 300년 동안은 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기간은 암흑시대였다. 하지만 수도승들은 인내를 가지고 원서를 손으로 복사하는 그 지겨운 일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책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새로운 나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야만족들은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8. 프랑크족이 회심하다. 프랑크족은 그들의 왕 클로비스, 프랑크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서 AD 481년부터 510년 사이에 재위하였다. 그는 메로빙거 왕조의 창시자였다. 프랑크족을 통합하여 프랑크 왕국을 수립하였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로마 교황과 우호 관계를 가졌다. 그의 통치 아래 점차적으로 모든 칼리아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 이후로 칼리아는 프랑스로 불리게 되었다. 프랑크족은 야만족이 제국을 침략한 이후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첫 번째 게르만 부족이었다. 클로비스의 개종 사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과 매우 흡사하다. 클로비스는 맹렬한 전쟁 가운데 하늘에서 십자가 표시를 보았다. 그는 그가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소원하였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이에 클로비스는 서기 496년에 크리스마스 날 랭스시에서 부하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프랑크족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왕들이 계속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한편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른 게르만족은 아레우스 이단 교리를 받아들였다. 반면 프랑크족은 니케아 신조를 믿는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프랑크족은 제국에 퍼져 있던 보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유지한 반면 개종한 다른 게르만족들은 이단이 되었다. 프랑크족이 정통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의 교회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200년이 흘러야 했다. 9. 브리튼 제도가 기독교화되다. 서방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기독교 신자가 된 로마 군사들은 브리튼의 기독교를 가져갔다. 제국의 멸망 몇 년 전에 브리튼의 수도성이었던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사도가 되었다. 그가 죽던 해인 461년까지 교회는 그곳에 굳건히 서나갔다. 아일랜드 수도원들은 배움을 위한 유명한 장소들이 되었다. 그곳이 그렇게 유명한 교육 장소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선교사들의 활동 때문이었다. 성 패트릭이 죽은 지 약 100년이 흐른 후에 콜럼바라는 아일랜드의 수도성이 스코틀랜드의 산 앞바다에 있는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를 스코틀랜드로 보냈는데 그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 또 다른 아일랜드 수도성들은 라인강 동쪽의 독일로 복음을 가져갔다. 콜럼버가 죽기 1년 전인 596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수도성 어거스틴을 40명의 다른 수도성들과 함께 잉글랜드로 보냈다. 어거스틴,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후에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잉글랜드를 브리튼으로 불렀다. 브리튼은 앵글족과 섹슨족에 의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앵글랜드 또는 잉글랜드로 알려져 있다. 앵글족과 섹슨족은 지독한 이교도들이었다. 그들은 5세기에 브리튼을 정복할 때 그 섬에서 기독교의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다시 그곳을 이교도 나라로 만들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로마의 노예 시장을 다니던 중에 머릿결이 좋고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청년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교황에게 그들은 엔젤들이 아니라 앵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앵글족을 소개하였다. 이때 그레고리 1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나라를 다시 얻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선교사들을 잉글랜드로 지금 영국으로 보냈다. 그 후 선교사들이 영국에 도착하여 이교도를 몰아내고 기독교를 심는데 약 100년 이상 걸렸다. 10. 독일과 네덜란드의 복음이 전파되다. 영국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되었다. 그들은 유럽 대륙의 북부 지역에 있는 이교국들 가운데 들어갔다. 이들 선교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교사는 보니파티우스였다. 보니파티우스. 그는 먼저 프리시안들에게 선교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라인강을 건너 독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었다. 독일 이교도가 믿던 신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던 이교신은 트로신이었다. 트로신. 천둥신이라고 한다. 트로신. 보니파티우스는 그 신에게 바쳐진 커다란 상수리 나무를 베었다. 그러자 이교도들은 경악하면서 천둥신 토르가 번개로 그를 쳐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자 이교도들은 트로신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선교사 보니파티우스는 상수리 나무를 잘라 예배당을 지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니파티우스는 독일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파티우스는 73세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선교하려다가 실패했던 프리시안들에게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서 몇 사람들을 개정한 후에 세례를 주었다. 하지만 프리시안들은 여전히 선교사들에게 지독한 적개심을 가지고 보니파티우스와 그와 함께하던
53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754년에 발생했다. 네덜란드에서 수거한 영국 수도승은 윌리 브로드였다. 윌리 브로드. 그는 그곳에서 690년부터 739년까지 수거했다. 그의 수고는 위트레흐트에 대주교의 지위가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위트레흐트. 현재 그 도시는 네덜란드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부로 있다. 서기 1000년 정도가 되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의 기독교 선교에 많은 진전이 보였다. 11. 그레고리가 중세 교회를 상징한다. 서방 로마 제국이 파괴된 자리에 새로운 야만족 국가들이 서는 때에 가장 중요한 교황은 그레고리 1세였다. 그는 수도승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인물로서 596년부터 604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였는데 이 칭호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레고리 1세는 중세시대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형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거대한 정치 권력을 손아귀에 넣은 첫 번째 교황이었다. 그는 로마시에서 이전의 황제들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잡았다. 물론 로마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동방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었다. 그레고리 1세는 세상의 왕처럼 시장들을 선임하고 군사를 모으며 다른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는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롬바르드족이 더 이상 이탈리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무너진 로마 제국이 포기한 더 많은 권력을 주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과제를 껴안게 되었고 유럽의 정치 권력들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과거 영토 분리 구간을 성직자들에 관할 구역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유럽 전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외관상으로는 공리를 유지하는 일에 종사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유럽은 분명히 야만족의 침략 기간에 겪었던 어려운 시절보다 더 어두운 암흑기를 지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 교회가 사용한 방법과 종사한 일들의 종류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는 그 당시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실이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로마 대주교의 자리는 사도 베드로의 직을 계승한 자리로서 교회 전체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사역은 선교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맞설 자가 없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그레고리 성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잘못된 교리들을 교회에 가르쳤는데 다음과 같다. 1.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이다. 2. 성자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3. 연옥이 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약 5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고도 문명화된 이교도들을 정복하였다. 서방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그 다음 500년 동안 교회는 북유럽 남한적인 이교도들을 정복하였다. 교회는 복음 선교라는 끈질기고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 많은 강력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변화들이 무엇인지 다루게 될 것이다.